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저쪽에 쌤 오른쪽에 칠판에서 적어놓은 거 쌤 유튜브 계정 들어가면 수업한 거 매일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보고 만약에 문제 내용이든 뭐가 됐든 반복하게 되면 저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55번 문제 하던 걸로 가볼게요. 망원경에서 대물렌즈 지름의 길이를 구경이라고 한대요. 대물렌즈 지름, 대물렌즈, 대안렌즈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과학 시간에? 대물렌즈가 뭐예요? 물체 쪽에 가까이 있는 렌즈를 대물렌즈라고 해요. 대안렌즈는 뭐예요, 그럼? 대안에서 안이 뭔데? 눈입니다. 그러니까 눈 쪽에 가까이 있는 렌즈를 대안렌즈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대물렌즈 지름이 크면 클수록 빛을 모으는 집광력이 커져서 사물을 또렷이 볼 수 있어요. 망원경의 성능은 대물렌즈 지름의 성능으로 말해요. 혹시 이건 그냥 딴소리긴 한데 허블 우주 망원경이라고 들어봤어? 우주에 떠있거든요. 우주 공간 밖에 띄워놨으니까 기상 상황이랑 아무 상관이 없겠죠? 우주에 비가 오진 않을 테니까. 그러면 걔가 지름이 대물렌즈 지름이 서울보다 커요. 대물렌즈 지름이 서울보다 커요. 장난 아니죠? 대물렌즈가 작살나게 크다는 거죠. 그럼 빛 모으는 성능이 어마어마하겠지. 그죠? 우리 왜 조그마한 요만한 돋보기 가지고도 모으면 종이를 태울 수 있는데 빛 모으는 성능이 엄청나겠지. 그러니까 빛 별 관찰할 때 좋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아무튼 대물렌즈 지름의 길이를 구경이라고 하고 천체로부터 오는 빛을 모으는 능력을 쌤 방금 말했죠? 집광력이라고 한대요. 구경이 D. 그럼 이제 여기서 이 D가 문자로 쓰인 거 변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집광력 F라고 하는 애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답니다. 그럼 밑에 나와 있는 거 보고 하나 질문 좀 하자 얘들아. K가 뭐라고 써있니? 상수라고 돼 있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양의 상수는 말 그대로 상수입니다. 숫자예요. 얼마인지 몰라요. 이건 뭐 대물렌즈의 재질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상수라서 우리가 문제 이걸 풀 때 중요한 건 아니고 거기 보면 F가 KD제곱이라고 돼 있잖아. 질문 좀 해볼까요? 그러면 F라는 집광력은 뭐에 비례해요? K에 비례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K는 어차피 상수예요. 상수에다 비례한다고 말하진 않아요. 상수는 그냥 상수예요. D제곱이 뭐예요? 아까 대물렌즈의 뭐래? 구경이라며. 지름의 길이라며. 그러면 대물렌즈의 지름의 길이에 제곱에 비례하는 거지. 그럼 지름이 2배가 되면 집광력은 4배가 되겠죠? 지름이 9배가 되면 81배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밑에서 두 번째 줄. 실제로 문제는 사실 여기부터입니다. 구경이 40인 망원경 A의 집광력은 구경이 X인 망원경 B의 집광력의 2배래요. 지금 이미 2개가 쓱 지나갔어요. 구경이 40인 망원경 A가 나온 거고 구경이 X인 망원경 B가 나온 겁니다. 근데 집광력이 2배래요. 그럼 이때 X는 얼마가 되겠냐 이거예요. 식을 세워야 되는데 첫 번째 거 망원경 A 집광력 만들 때는 식을 어떻게 세워 그러면? 아까 내가 말했잖아. 손쌤이 니네 개 잘한다 했다니까. 그냥도 아니고 개를 붙였다고. 정말 개 잘해야 돼. 자, 불러주세요. F. 이게 뭐겠어요? A의 집광력이겠죠? 얘들아, 눈 뜨고 있는 거죠? 나 지금 한국말로 말하고 있는데. 자, FA는 그러면 뭐라고 쓰면 됨? 이 상수 K가 있다며. K는 써야지. 개 잘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구경이 40이래요? 그럼 그 다음 뭐라고 써야지? 40 제곱 쓰면 되겠죠? 1600이라고 하시던가? 예, 이게 이제 A의 집광력이란 뜻입니다. 자, 이제 B 거를 써야 되거든? 자, FB는 K는 원래 있는 거죠? 원래 상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똑같이 써야죠. 그 다음 곱하기 얘는 구경이 얼만데? X라며. 그럼 여기다 곱하기 X제곱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문제 뭐라 그랬냐면 A의 집광력은 그랬으니까 지금 쌤 쓴 걸로 얘기하면 FA를 말하는 거지. 그럼 FA가 망원경 B의 집광력인 FB의 2배랍니다. 그러면 여기다 몇 배 하면 이거 나와요? 곱하기 2 하면 이거 나오는 거죠. 식은 다 말해줬는데? 자, 그럼 식은 뭐? K 곱하기 40의 제곱은 2 곱하기 K 곱하기 X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죠? 이게 식 전부예요. 말은 되게 엄청 길게 해놓고 실상은 별거 없죠. 그죠? 자, X 구하고 싶습니다. 양변에 K 나누시면 K는 사라질 테고 그럼 X제곱은 1600을 2로 나눴으니까 800이겠네. 그럼 X는 루트 800이겠죠? 자, 안에 있는 거 밖으로 다 꺼내보자고. 그럼 뭐로 나와요? 20으로 나오겠죠? 안에 있는 400은 400 곱하기 2가 800이잖아. 정답은 20루트 2, 3번. 생각보다 4점짜리라고 해도 별거는 없죠. 좋아요. 이제 별거 없다고 했으니까 너네가 끄덕끄덕 했으니까 잘 풀어보시길 바래요. 항공역학에서 쓰이는 개념 하나만 가볼까 우리? 56번입니다.
문제 긴 거에 너무 쫄지 마시고 문해력들 다들 할 줄 알죠? 읽어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어렸을 때 구문 국어들 좀 하셨나? 예, 하늘이 같은 데 다녔으면 할 줄 알아야 돼. 자, 56번 한번 각자 풀어보세요. 시작. 식스런 거 한번 구경 좀 해보자. 얼마나 잘 쓰는지. 가리지 말고 숨기지 말고 오픈해서 보여줘봐. 나 구경 좀 하자. 너네는 개 잘하는 애들이니까. 아, 선생님이 기대하라 했단 말이야. 부담 갖지 말고 해. 안 잡아먹어요. 오, 벌써 나온 거야? 그게 잘하는 거 맞네. 수진아, 넌 어쩔 수 없이 나랑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어, 자리 자체가. 정답은? 답은 아직? 답 나온 사람들 말해볼까요? 답 몇 번이에요? 4번 나와요? 실질적으로 문제 읽어보면 탄젠트는 필요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왜요? 그 두 가지 경우에 선의 각이라고 하는 각도를 달리 주지 않았잖아요. 그쵸? 30도로 호도법으로 하면? 소환 안 했어? 30도로 호도법으로 하면? 소환한 사람들 맞죠? 그죠? 소환 어디까지 했어? 다 했어요? 수열까지 다 했다고? 네. 아, 2번? 수열 2번 했다고? 근데 그 한 번에 531로 해가지고 531은 한 거 아니니까. 네. 그건 그냥 읽어본 거니까. 그럼 531로 2번 했다고? 아니요. 한 번에 베이직으로. 베이직 쌤? 오케이. 그래도 수원을 하긴 했네. 오케이. 그러니까 56번 같은 경우 문제 보면 괜히 문제에 별로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게 실질적으로 생각해보면 어차피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그냥 분수꼴일 뿐이고 탄젠트라는 것도 선의 각이 다르지 않으니까 실제로는 중력과 속도분의 v제곱, 속도 제곱 그것만 따지고 비교하면 되잖아. 그죠? 그렇게 문제 자체가 되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아마. 3분의 2의 제곱 나오나? 9분의 4죠. 그죠? 4번이 정답이죠. 설명 필요해요? 안 되는 사람 얘기하세요. 안 잡아먹어요. 네, 모른다고 물어뜯지 않아요. 넘어가도 돼요. 네, 지나가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밑에 나와 있는 것도 다 대부분 활용 문제인데 이거 나머지 문제들을 한번 숙제로 해보세요. 한 장을 넘겨봅시다. 좀 문제다운 문제 좀 보러 갈까요? 일단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되게 어려운 문제가 보이진 않는 것 같아서 어려운 건 아니기는 한데 나 질문 하나만. 얘들아 65번 좀 볼래? 16페이지 65번. 자, 문제는 일단 띄워놨는데 질문할 테니까 일단 대답줄 좀 해보셔봐요. 저 다항식은 안에 있는 게 항이 몇 개래? 100개죠. 근데 제곱했다고 했으니까 결국 100개 곱하기 100개 할 거죠. 그죠? 근데 그걸 다 전개한다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럼 x 4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x 4제곱이 나올 항들만 찾으면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왼쪽에 x 항이랑 쭉 가서 오른쪽에 여기는 x하고 그 다음 2x 제곱하고 3x 세제곱 있을 거니까 바로 얘와 얘가 곱해지면
정확히 딱 앞에는 3, 개수 3 나올 테니까 3x의 4제곱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애들만 경우의 수만 찾아내면 된다 이거지. 그 다음은 누굴 것 같아? 여기 있는 2x 제곱이랑 또 4x의 4제곱이랑 곱해지겠죠? 얘가 아니라 얘랑 곱해지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그럼 실제로 이 뒤에는 필요가 없어요. 전혀. 어차피 분수식이 없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차수가 높아지기만 하지 줄어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부터는 앞으로 거꾸로 돌아오는 거지. 얘는 그럼 누구랑 곱한대? 그 다음에 있는 3x 세제곱이랑 곱하겠죠? 이해되죠? 그럼 3x 4제곱이랑 그 다음은 4x 4제곱하고 다시 3x 4제곱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죠? 정답은 앞에 있는 개수들만 더해주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10x 4제곱이라서 문제에서 개수만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10으로 처리하시면 끝날 일인 것 같아요. 간단하죠? 아직까지 아시겠지만 선행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정말 본격적인 건 하지도 않았다는 거. 워밍업이니까 몸풀기니까. 아 그리고 참고로 그 저기 시간표 써놨는데 자리 배치표 밑에다가 원래 중등과정에서 아마 DT 보고 1교시하고 그리고 2교시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DT 재풀이하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고등부 시간표가 저렇게 돼 있어서 나한테 뭐라 하지 마요. 내가 짠 거 아니니까. 1교시 하고 DT 보게 돼 있어요. 고등부 DT 시간표가. 근데 오늘은 아마 이번 주는 DT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부터 볼 거니까. 왜냐면 오늘 나간 게 있어요. 뭘 수요일날 보지. 오늘 나간 게 없잖아. 오늘 우리 얼굴 처음 봤는데. 그래서 오늘 DT 안 볼 거니까 그냥 저 시간까지 계속 8시까지 그냥 진도 나갈 거니까. 그리고 또 뭐냐 7시 반까지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될 겁니다. 참고로 여기 종도 쳐요. 저 시간에 맞춰서 이제 우린 중딩들이 없거든. 자, 얘는 65번 이 정도 보시는 걸로 하고 넘어갑시다. 별로 어렵지도 않은 문제니까. 지나가서 전개를 해야 되나? 굳인데 76번 잠깐만 볼래요? 네, 아직까지 몸풀기니까 17쪽에 76번 봐보세요. 질문 좀 하자. A가 루트 10이래. 문제 띄워놓은 거 보이죠? 루트 10을 대입하는 게 먼저겠어요? 아니면 밑에 있는 식을 정리하는 게 먼저겠어요? 정리하는 게 먼저겠죠. 정리도 안 되는데 뭘 들어가겠냐고. 그죠? 너무 당연한 논리잖아. 얘들아, 너네가 이사를 갔어. 이사를 가서 와, 새 집이다 하고 문을 열었는데 바퀴벌레가 1000마리가 나오더래요. 그럼 이삿짐을 넣는 게 먼저예요? 청소가 먼저예요? 청소가 먼저잖아요. 이 상황이 딱 그거라고요. 청소도 안 되는데 뭘 짐을 집어넣어. 그지? 청소부터 해야지. 자, 식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A에다가 루트 10 대입하면 되는데 여기서 물어보자. 그럼 너네 이거 정리할 때 무슨 아이디어가 제일 좋겠어요? 아, 그쵸. 치환해야죠. 식이 너무 길잖아요. 치환을 한다고 생각이 들었으면 뭘 치환하지? 앞에 보이는 6 플러스 2a 있죠? 그죠? 이거. 잠깐만. 꼭 조선의 물건은 때려야 말을 듣지. 여기 앞에 있는 거 이거랑 여기 앞에 있는 거 이거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뭐 A라고 대문자 A라고 치환하시고 이 뒤에 나와 있는 6-2a 요거 이제 대문자 B라고 치환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치환해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세요. 문제 푸는 건 금방 할 것 같으니까 요거 풀고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아마 완전 제곱식 2번만 정리하면 식 줄어드는 건 되게 빠르게 줄어들 거예요. 완전 제곱식 정리하는 걸 모를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답 나오는 거 금방 나오고 있죠. 이쪽에서 스크린 보이는 건 잘 보이지. 그지? 혹시 여기 맨 왼쪽에 있는 벽 쪽에 있는
얘들아, 나 머리 때문에 안 보이지 않니? 나 될 수 있으면 문제 위에다가 띄우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보여요, 잘? 네, 최대한 이렇게 비킬 테니까 안 보이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구조가 좀 이상해서. 내가 구석에 짜져 있으려고 했는데 짜져 있을 수가 없어. 자, 아무튼 답 나온 거 확인 좀 해봅시다. 숫자가 꽤 큰 거 같던데. 256 나와야 돼요. 돼요? 네. 추가 설명 더 안 해도 되겠어요? 네, 오케이. 지나갑시다. 다들 알다시피 앞부분은 다항식 연산이나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없어서 작년 거 아마 학교 시험 문제 우리 제작해서 시험 대비 교재를 줄 거거든요. 주변에 학교 시험 문제 다 갖고 있어서 아마 시험 대비할 때 같이 풀게 될 건데 지금 만들려고 예상하는 건 대략 10개 학교 정도 돼요. 주요 학교 10개 정도 집어넣을 생각인데 10개가 안 돼서 없어서 못 넣는 게 아니라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학교는 안 넣을 거예요. 너무 쉬운 학교 있잖아. 그런 학교는 안 넣을 거예요. 참고로 숙제가 없어요. 시험지가 없다가 아니라 안 넣을 거라고. 넣을 계획이 없다고. 집어넣을 건 아마 수성고 거 집어넣을 거고 동원고 거 넣을 거고 장항고 넣을 거고 대평고 넣을 거고 천천고 넣을 거고 조원고 넣을 거고 아마 요 정도? 굳이 이제 메인 학교를 좀 꼽자면 그리고 동호여고 넣을 거 같고 동호여고 작업 내가 했구나. 아무튼 넣을 거 같고 10개 학교 정도 이렇게 모아서 넣을 거예요. 네, 거기 넣을 때 아마 1, 2, 3번 정도가 다항식 연산이랑 이제 곱셈 공식 이런 문제거든요. 얘네 요번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1번, 2번, 3번 정도까지가 솔직히 그 정도는 그냥 다 맞으라고 주는 거라 여기서 그렇게 베베 꼴만한 문제도 별로 없어요. 좀 베베 꼰다고 하면 복소수 정도나 가야 좀 이렇게 많이 꼬아 놓을까. 여기는 그럴 만한 유형도 별로 없고 굳이 어렵게 낸다면 아까 그 활용 문제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는 마음 편하게 보셔도 돼요. 자, 그럼 밑으로 가서 다음 장 가서 여기 18쪽에 풀만한 문제는 사실 거의 없는 거고 19쪽에 요거 하나부터 좀 이제 제대로 풀어봐 볼게. 19페이지 가면 87번 있습니다. 자, 87번 보고 요거부터 풀기를 시작해 볼까요? 나 좀 문제 잘라서 보기 좋은 대로 갈게요. 자, 봅시다. 문제 잘 보이죠? 뒷사람도 안 보이지 않죠? 네, 이대로 보면 되겠죠? 안 보면 안 보인다고 계세요? 바로 할게요. 중요한 말은 이거. 양수 x에 대하여. 그리고 주어진 식이 있습니다. 너네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몰라서 질문을 좀 하자면 요렇게 나와 있는 이 식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이름을. 다 선행해서 배웠을 텐데. 저거 몇 차식이에요? 오른쪽에 등호하고 0은 빼세요. 이거 보지 말고. 왼쪽에 있는 요 식만 놓고 보면 4차식이죠. 원래 4차식은 기본적으로 모든 항이 다 차수의 항이 존재하면 총 몇 개 항이 최대 존재하지? 5개 있어야 되죠.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 5개. 맞죠? 근데 쟤는 짝수차하고 상수항밖에 없잖아요. 짝수차랑 상수항만 있는 식을 뭐라고 한다고? 4글자. 얘들아, 복이차식이요. 네. 그럼 복이차식 인수분해할 때 지금 여기가 그 단어는 아니지만 복습이나 한번 해보자고. 복이차식 인수분해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치원. 네, 2가지가 있죠. 치환하는 거. 소문자 x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하는 첫 번째 케이스. 또 그렇게 치환해서 안 풀리면 네, 적당히 나눠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래서 합차 이용하는 거.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쫘라락 스쳐 지나가고 생각나야 돼. 얘들아, 나야 돼. 그러라고 얘기한 거야. 아무튼 이건 보기차식 문제는 아니니까 주어진 식은 저렇게 됐답니다. 네, 그런가 보다 할게요.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구하라고 하는 건 얘는 2차가 아니네. 그러니까 짝수차가 아니네. 홀수차네. 그럼 너네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보면 제일 처음에 뭐 하고 싶어져? 2개씩 묶어야 되지 않을까요? 짝은 딱 봐도 맨 처음 거랑 맨 마지막 거랑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가 짝인 것 같죠? 그쵸? 그럼 첫 번째 거, 마지막 거는 x세제곱 x세제곱분의 1 이렇게 짝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당연히 5로 묶겠다는 생각 정도 드실 겁니다. 여기까지는 생각나죠?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 맨 앞에 나와 있는 얘예요. 아마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 거예요. 그쵸? 근데 요거랑 요건 당연히 다른 식입니다.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x분의 1의 통째로 세제곱하는 식은 원래 항 4개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 지금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밖에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항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빼주면 되겠죠? 두 번째, 세 번째 항은 누구? 마이너스 3에 x 곱하기 x분의 1. 얘는 어차피 1 되는 거니까 무시하고 x 플러스 x분의 1 그리고 뒤에 더하기 5에다가 x 플러스 x분의 1은 원래 있던 거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식의 값만 우린 정해주면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얘를 정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x 플러스 x분의 1은 어떻게 구해? 저 문제 맨 처음에 아까 복 2차식이라고 우리 불렀던 거 있죠? 저기서 찾아내면 될 것 같죠? 물어볼게요. 여기 혹시 x가 근이 0이긴 할까요?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 대입해보면 되지. 근이라면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x에다가 0 대입하고 여기다 0 대입해서 만약에 0이 되더래. 만약에. 그러면 얘는 근을 0으로 가질 거니까 양변을 x로 나누거나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단서가 있어요. 앞에 표시 미리 해놨는데 양수 x라 그랬죠. 그러니까 x는 어차피 0보다 클 거기 때문에 그럼 얘는 여기서 0은 당연히 근으로 가지지 않을 거라고. 그럼 여기서 뭘 찾아야 얘를 풀어요? 네, 양변을 뭘로 나눠요? x 제곱으로 나눠요. 뭔 소리냐면 얘를 양변을 x의 제곱으로 나눠. x 제곱으로 나누겠다는 생각은 왜 했냐면 여기 지금 하나는 분수 아니고 하나는 분수꼴이고 이렇잖아.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면 x제곱분의 x 4제곱은 이렇게 될 거고 가운데 항이 오히려 상수항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1은 x제곱분의 1 등하고 0 이렇게 됐나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7만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x제곱분의 1이 7이 됩니다. 됐어요.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게 아니고 나는 x 플러스 x분의 1이 알고 싶었다고. 이걸 알아야 여기다 대입할 거 아니야. 맞죠? 지금 여기서 멈춰 있잖아요. 몰라서. 그럼 얘를 구하고 싶으니 얘를 뭐 하고 제곱하면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오겠죠. 맞죠? 그럼 얘를 제곱하면 제곱한 결과는 따로 쓰진 않을게요. 알 것 같으니까. 맨 앞에 x제곱, 맨 뒤에 x제곱분의 1 나올 거라 7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가운데 항은 누구? 플러스 2죠. 맞죠? 이거 9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따라서 x 플러스 x분의 1은 얼마? 풀마 3 아니고 그냥 3? 풀마는 왜 안 해요? 양수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무시하면 되겠죠? 그러니 x 플러스 x분의 1이 3일 거니까 이 3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처리하면 되겠네. 쭉쭉 가봅시다. 3의 세제곱은 27. 가운데는 3 곱하기 3이라서 마이너스 9. 맨 뒤에는 5, 3, 15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27에서 9 빼면 18인가요? 18에서 15 더했으니까 정답은 33 하면 되겠죠? 객관식이었으니까 3번. 안 어렵죠? 그나마 이제 곱셈 공식에서 조금 꼬아놨다고 하면 이 정도? 분수꼴 있는 거 정도?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곱셈 공식 파트는 사실 웬만한 문제는 거의 맞으라고 던지는 문제라서 아주 어렵지만 않다면 이 정도 수준이라면 대부분 다 맞아갖고 오실 거라고 봐요. 자, 그럼 분수꼴인 거 문제 하나만 풀어볼까요? 거기 19페이지에서 90번 문제 바로 오른쪽에 있죠. A90이라고 되어 있는 거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는 띄워놓을게요. 네, 이겁니다. 맨 처음에 통분하고 시작해야겠죠. 그 정도는 짐작되죠. 책에 나와있지 않은 조건 중에 뭘 찾아야 되는지는 바로 생각났을 거야. 그쵸. 두 개씩 곱해져 있는 거 합을 찾아야겠지. XY, YZ, 그리고 ZX 이렇게. 그래도 어지간히 공부를 좀 했던 사람들이 티가 나는군요. 마음의 평화가 오네요. 참고로 교재 나눠주기 전에 상세 풀이는 미리 제거한 거 알았죠? 그죠? 네, 답지는 내가 보관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교재 끝나면 그때 돌려드리는 걸로 하고 교재 해갖고 올 때는 특히 오늘 온 사람들도 있으니까 또 얘긴데 교재 해갖고 올 때는 채점 해갖고 오는 거였죠 다 원래 우리 원칙대로 채점 하시고 맞으면 동그라미 하고 빨간색으로 틀리면 빨간색으로 별표 해놓고 그러면 집에서 다시 재풀이 한 다음에 다시 맞았으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처리 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죠? 네, 확인차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맞으면 빨간 동그라미, 틀리면 빨간 별, 그리고 재풀이 했으면 파란 동그라미. 만약에 안 풀렸다 그러면 와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 손쌤은 사진 보내라 그랬었대? 사진 보낼까요, 우리도?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좋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좋기는 해. 빨리 나갈 수 있어. 너무 귀찮아.
그래. 잠깐만 좀만 생각 좀 해볼게. 90번에 답 뭐 나오디? 2번 나와요? 네. 설명할까요? 안 해도 되죠? 그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지나가겠습니다. 한 장을 넘어가 보세요. 그 20쪽에서 말이다. 이거를 풀진 않을 건데 그냥 한번 눈에 띄어서 수학 문제 같은 거 보면 약간 트렌드라는 게 있거든? 요즘에 잘 나오는 이런 방식? 91번 잠깐만 보세요. 문제는 띄워놨는데 아까 말했듯이 풀진 않을 건데 아야 질문 하나 맞아. 얘들아 여기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이거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 괄호 안에 문자가 다 두 개씩 들어있죠. 저거 전개하려면 장난 아니겠죠. 총 8번의 곱셈을 해야 되거든요. 두 개 곱해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문자의 개수를 줄일 방법은 있어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식이 세 문자의 합이었잖아. 그럼 여기서 a 플러스 b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1-c죠. 그러면 여기다가 1-c라고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지. a 플러스 b였으니까 다 더한 1에서 c가 하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는 다 더한 1에서 뭐가 부족해? a가 부족하고 얘는 b가 부족하죠. 그러면 이렇게 전개하는 게 확실히 개수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계산의 개수를? 좋아. 그럼 이것도 되나 보자. 손 댄 김에. 원래 안 풀려고 그랬는데. 저거 이렇게 해도 돼요? 마이너스 앞으로 꺼내서 우리는 문자가 앞에 나와 있는 게 더 편하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이거 앞에 마이너스 왜 튀어나왔는 줄 알아요? 세 개 괄호를 다 부호를 바꿔서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세 번을 꺼냈잖아. 이해하니 내 말? 그러면 다 부호 바꿔서 맨 앞에 마이너스 튀어나온 건 이해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일단 써놓고 나 물어보자. 얘들아 이거요. 문자 맨 앞에 곱하면 뭘로 시작하겠어요? ABC로 시작할 거라는 건 짐작되죠? 우리 중괄호로 시작합시다. ABC 될 거고 그 다음엔 문자가 두 개고 숫자가 하나입니다. 곱할게. 그러니까 이거라고 커서 봐봐. 문자가 A랑 B랑 곱하고 여기는 숫자랑 곱한다고. 그 다음 순서가 수순이. 그럼 마이너스 뭘로 시작하겠어? AB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은 BC, CA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이해돼요? 그럼 그 다음 차례는 누구예요 이제? 문자가 몇 개고? 하나고 숫자가 두 개겠지. 그럼 문자 하나에 숫자 두 개면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바로 원래 필요 없는데 그냥 묶어드릴게요. 그럼 마지막 상수항은 누구래? 마이너스 1이겠죠. 이렇게 끝나겠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없는 게 혹시 있다면 찾아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다행히도 이 문제는 되게 쉽게 낸 편이라 누구 없어서 못 풀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다 나와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 맞게 끼워 넣으시기만 하면 되죠. 레고 블록 맞추듯이. 자 그러면 마이너스 해놓고 괄호 한 다음 ABC는 마이너스 24였으니까 그 자리에 넣으면 되고 두 개끼리 곱해서 더한 거 마이너스 14였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14로 처리하면 되겠고 맨 앞에 ABC의 합은 1이었으니까 1 처리하면 되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1까지. 그럼 안에 그나마 1하고 마이너스 1은 사라지네요. 이 괄호 안에 얼마예요 지금? 마이너스 10이죠. 그럼 맨 앞에 마이너스랑 만났으니까 플러스 10으로 하시면 되겠죠. 문제 되게 쉽죠? 아까 말했듯이 약간 요즘 트렌드? 이렇게 두 개씩 더해가지고 곱해놨다 이러면 이걸 다 전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나오긴 해요. 식은 나오긴 나와요. 나오는데 일단 되게 복잡하겠죠. 계산 여러 번 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확실히 계산의 숫자가 좀 줄어든다. 아마 문제 의도는 이해했을 것 같으니까 자, 이 정도 보고 지나갈게요. 여기서 볼만한 문제는 딱히 특별히 보이진 않는 것 같아서 오케이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패턴에서 이거를 모를 것 같진 않다만 그냥 질문 하나만 해볼게. 이 문제 이해했으면 푸는데 대략 한 5초? 길면 5초? 이거 여기 지수 A 구하는 거거든? 저 얼마야? 16이죠? 이거 이렇게 시작해야 되지 않니? 딱 보고 아 계속 합밖에 없으니까 합차를 하려면 앞에 니네 영어 단어로 트리거가 뭔지 아니? 방아쇠거든? 팡 당기면 연쇄적으로 땅땅땅 하고 치고 나갈 수 있는 앞에 뭐만 있으면 끝나요 앞에? 2-1만 있으면 이렇게 합차 할 수 있겠지. 근데 2-1이 결국 얼마죠? 그냥 1이죠. 그럼 그냥 2-1이 없지만 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이해 가요? 이 문제 응용해서
여기 지금 2-1이니까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쭉 합차로 전개하면 되지만 이렇게 주지 말고 숫자를 다른 거 써서 꼭 그 숫자를 곱해야만 합차가 진행되게 만들 수 있어요. 문제 내는 사람 마음이잖아, 그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2 플러스 1 하지 말고 여기 3으로 여기 2라고 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겠지. 3의 제곱 2 이렇게 3의 4제곱 플러스 2 3의 8제곱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그럼 맨 앞에 누가 있어야 돼 그러면? 아 여기 3-2가 있으면 되는구나. 아 뒤에 거 바꾸지 말자. 이렇게 하자. 그 이 문제였나? 무슨 다른 문제 뭐 하나 있었는데. 이거보다 어려웠네.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이렇게 돼 있으면 3 플러스 1이 맨 앞에 있으니까 3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국 2를 곱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앞에다가 3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한다는 뜻이니까 그럼 이건 원래 없는 숫자인데 곱하는 거죠. 그럼 이 식 전체를 나중에 뭘로 나눠야 돼요? 2로 나눠야 되겠죠. 원래 없는 수를 곱해놓은 거니까. 이런 거 나중에 문제 변형해서 나오면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건 이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이 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 패스. 수업 시간에 건드린 문제는 따로 숙제로 안 하셔도 돼요. 21쪽으로 가볼까요? 여기도 대부분 문제가 쉬운 편이긴 한데 약간 이거 특이하다 싶은 게 하나가 있었더래서 그게 104번입니다. 요거는 내가 별 멘트 안 할 테니까 한번 각자 혼자 힘으로 한번 생각해서 풀어보세요. 104번은 문제에다가 별표 좀 해놓을래? 문제 아이디어가 되게 좋아요. 혹시나 몰라 질문 하나 할까? 얘들아 첫 번째 보면 서로소라는 말이 있는데 서로소가 뭐예요? 자연수에서 서로소란? 공약수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수의 관계를 서로소라고 하죠. 3하고 7 이런 거 4하고 15 이런 거 맞죠? 그러면 서로소라는 말 머리에 염두에 두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약간 어려워요 이거. 되게 빠르게 감 잡는 사람들 잘 푸네. 방향 되게 잘 잡았다. 맞아 그거야. 오 놀라운데? 그쵸 어렵죠. 이게 감 못 잡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그 팁을 좀 줄까요? 잘 가고 있는 사람도 있긴 한데 좀 막막한 사람들 보이는 것 같아서 그 가로가 맨 처음에 쪼개기 전에 왼쪽에 보이는 그 여기 왼쪽 편에서 가로 길이가 a 플러스 b였죠. 그리고 세로 길이도 a 플러스 b였고 직육면체 높이가 a 플러스 2b였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지금 칼질을 넣어서 그런 거 생각해도 되겠다. 이렇게 두부 같은 거 잘랐다고 상상을 해보면 얘 있잖아 얘. 지금 내가 여기 색칠해 놓은 이거 얘를 부피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여기 보면 문제 다들 읽었을 거 아니야. 세 번째 줄에
각 모서리 길이가 A가 되거나 혹은 B가 되거나 하게끔 12개의 직면체로 쪼갰대잖아요. 그러면 얘는 한 변의 길이가 뭐였을까요? 여기가 A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여기가 B라고. 그리고 여기가 A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B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왜냐하면 이 길이가 원래 잘리기 전에 A 플러스 B였거든. 여기도 A 플러스 B였거든. 그러면 여기 지금 쌤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얘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 아니겠어요? 얘는 부피가 A 세제곱이라고요. 요게. 요쪽 게. 오케이? 그럼 얘는 뭐래? 여기 보면 A 플러스 2B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B, 그럼 A 플러스 2B인데. 감이 안 오는 거야? 부피가 150인 직면체 5개가 누굴까요? 부피가 150인 직육면체 5개. 이 문제 키는 여기 있는데 부피가 150인 직육면체가 5개. 아까 마무리. 혹시 오, 와 맞았네 답. 잘 풀었다 되게. 여기서 부피가 150인 직육면체는 AB의 제곱. 이게 150입니다. 있잖아. 생각을 해보자고. AB의 제곱이 150인데 여기서 AB는 전부 자연수죠. 그렇게 따지면 B제곱은 제곱수겠네요. 맞아요? 그럼 이거 보는 순간 150 보고 아 이걸 쪼개야겠구나 이 생각은 들죠. 얘 5로 나누면 30이고요. 30이고 다시 5로 나누면 6. 그럼 결론은 얘는 6 곱하기 5의 제곱이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6과 5는 서로 소잖아. 맞지? 그럼 문제에서 A 플러스 2B 구하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2B의 값은 A가 6이니까 6에다가 플러스 B가 5였으니까 5, 20. 정답은 16이 답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에다가 변형을 하나만 더 가해볼게. 요거 한번 봤으니까 다시 싹 지우고 한 번만 다시 물어볼게. 원래 이 문제 원형이 있었거든요. 이 문제 원형을 바꾼 거예요. 문제 낸 사람이 자이스토리 편집자가 문제를 약간 틀었다고. 원래 이 말이 없었어요. 교육청에서 문제 낼 때는 이 이상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서로소인 두 자연수 A, B였어요. 이렇게 되면 경우의 수가 늘어요. A, B의 제곱이 아까 150이라고 했잖아. 이 직육면체가 150인 부피가 150인 직육면체가 어디 가진 않는데 그러니까 이 식은 동일한데 경우의 수가 하나가 더 생겨요. 아까 전에 A 곱하기 B의 제곱이 6 곱하기 5의 제곱 이랬잖아요. 이거 150 나오거든요. 아까 했던 건 이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가 한 개가 더 생겨요. 그게 누구예요? 그래. A, B의 제곱은 150 곱하기 1 이거 생기거든. 1은 어차피 제곱해도 1이니까. 그리고 150과 1은 서로소인 게 맞죠?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해 주자면 1은 본인 이외에 다른 그 어떤 자연수와도 다 서로소죠. 그럴 수밖에 없지. 자기가 1인데. 안 그래? 무조건 공약수가 1밖에 안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 경우랑 이 경우랑 두 개 나왔었던 게 이 문제 원래 원형이었어. 그래서 그때는 A 플러스 2B의 값을 모두 구하세요 그랬거든. 그때는 아까 말했던 16이랑 여기서 말했던 거 150이겠죠 그러면? 네, 150이랑 답이 두 개였거든. 네, 여기서는 답을 하나로 만들려고 일부러 요 말을 넣었더라고. 이 이상의 서로소라고 해서. 그러면 이 경우는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그럼 얘만 나타날 테니까. 아까 16인 것만. 문제 어렵죠? 니네 수업 대비하다가 수업 준비하고 하려다가 책 좀 살펴봤는데 난이도가 좀 있다 싶은 문제에는 QR코드 들어있더라고. 보이죠? 네, QR코드 찍으시면 풀이도 바로 나오더라고요. 참고하세요. 나도 어차피 수업 시간에 하겠지만 모든 문제를 다 다뤄줄 수는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자, 좀매만 더 있으면 쉬는 시간이 올 것 같긴 합니다. 좀만 더 힘내보자고. 재밌는 문제가 하나 있길래 뒤로 넘어와봐요.
106번인데 그 106번을 지금 풀 건데 풀면서 잘 기억해둬. 뒤에 가면 이거하고 동일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가 또 나올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부채꼴 가지고 문제 내는 게 되게 많아서요. 학교 시험에. 106번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얘들아 XY 관계식 두 개 찾으라고 했으니까 아마 넓이는 금방 보일 거예요. 네 번째 줄인가 있죠? 넓이가 6이라는 말. 거기서 나오는 관계식이 뭐죠? XY는 6. 네, 그거 하나랑 또 하나 더. 무조건 피타고라스 아니겠어? 그쵸?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6. 요거 두 개가 관계식일 거야 아마. 네, 그래서 2번 이제 뽑아내시면 됩니다. 그 두식 찾아냈으면 아마 2번 가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다들 잘 나오시나? 답 나오는 사람 말 좀 해볼래? 얼마? 12 마이너스 2루트 7 나와요? 혹시 추가 설명 필요한 사람 있으면 얘기하고 나 잘 모르겠다 싶으면 설명해 줄게요. 잘 되겠어요? 설명 안 해도 되겠어요? 네. 그럼 이제 요거 한두 문제 정도만 풀고 우리 좀 쉬었다 합시다. 23쪽으로 넘어오시면 다항식의 나눗셈인데 나랑 개념 수업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하나만 질문 좀 하면 여기 잠깐 볼래 얘들아? 이 얘기부터 하고 얘기할까? 이게 뭐예요? 내가 이거를 저기 옆에 붙어있는 자리 배치표 네 군데 있잖아. 우리 반이 맨 오른쪽 거거든. 쌤 맡고 있는 반 중에 이제 옥쌤이랑 반이 교체가 된 거라 너네가 제일 레벨이 높은 반이야. 쌤 맡고 있는 네 개 반 중에. 저 왼쪽에 두 개 반 애들이 손 많이 가는 애들이거든요. 내가 이거를 지금 스크린에 써놓은 거 있잖아. 다항식의 나눗셈. 여기서 이거를 이게 뭐지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어떤 애가 반응이 뭐였는지 아냐? 완전 기가 막히다는 듯이 혀를 차면서 쌤 A잖아요 그러길래 와 대박. 내가 지금 파닉스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걸 내가 몰라서 알파벳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A가 뭐예요? 얘들아 웃자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진지해지면 어떻게 해요? 니네도 모르는 거예요 설마? 이게 뭐예요? A 나누어 지는 수죠. 여기서 쌤 이건 수가 아닌데라고 개기지 마세요. 어차피 수라고 부르는 건 숫자에서 수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명칭일 뿐이에요. 식이지만 나누어지는 식이겠지. 근데 그걸 굳이 나누어지는 식이라고 나눠서 부르기가 애매한 거지. 그냥 나누어지는 수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그럼 B는 뭐예요? 나누는 수죠. 알죠? Q는 뭐예요 그럼? 몫이죠. R은 나머지 리메인더라는 말 들어봤어요 혹시? 네. 이 나머지란 뜻인데 그럼 여기서 수의 나눗셈이었으면 식이 아니고 수의 나눗셈이었으면 이 B보다 이쪽에 있는 B보다 R이 크기가 더 작다고 말하죠. 근데 지금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고 있으니까 작은 건 맞아요. 뭐가 작아요? 차수가 작아요. 알아요? 그러면 이 B가 만약에 1차식이야. 나누는 수가 1차식이라고. 그럼 나머지는 차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0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차수를 물어보면 0이고, 그치? 상수가 돼야 되지. 그럼 B가 2차식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차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1차. 상수. 그치. 혹은 상수. 혹은 상수라는 말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의외로 그런 사람 있더라. 2차식으로 나눴대. 그럼 R은요? 그러면 1차식이요. 1차식 물론 되죠. 1차식일 수도 있죠. 하지만 상수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중요한 건 차수가 B의 차수보다 R의 차수는 작거나 혹은 그거보다 더 그러니까 작다고만 하면 되니까 1차도 물론 2차보다 작은 거지만 상수의 차수도 2차보다 작은 거니까 상수의 존재를 잊지 마시고 가끔 그거 가지고 문제 태클 거는 경우 많아서 오케이. 네, 내용 설명은 굳이 더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조금 헷갈릴 만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되게 어려운 건 아니고 되게 어려운 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114번 잠깐만 봐봐요. 물어봐야지. 내가 식을 쓸 테니까 봐봐. x세제곱 7x제곱 11x a입니다. 이거 구하라고 하겠네요. 그죠? 얘를 x제곱 bx 마이너스 1로 나눠 떨어진대요. 그러면 여기 몫이 나올 거고 뒤에 나머지는 없는 겁니다. 나눠 떨어졌다며. 자, 여기서 a, b를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a, b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 있는 a도 구해야 되고 여기 있는 b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가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는 거였으면 그 인수가 0 되는 값을 대입해서 찾자고 하겠죠. 근데 지금 얘가 인수분해가 되질 않죠. b를 모르잖아요. 그럼 결론은 이렇게 놓고서는 풀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놔야 돼? 지금 여기서 뭘 잘못 쓴 것 같아? 내가 일부러 이렇게 썼는데. 다시 물어봐. 여기 왼쪽이 몇 차식이에요, 좌변에? 3차식이죠. 지금 나누는 수가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죠. 그러면 몫은 몇 차식 이어야 해요? 1차식 이어야 되죠. 그럼 몫의 최고차항 개수는 얼마여야 돼요? 1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좌변의 최고차항이 x세제곱이거든. 최고차항 개수가 1이잖아. 근데 얘가 x제곱으로 시작하잖아. 그럼 얘도 x로 시작해야지. 상수항은. 그건 모르지. 그건 모르니까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상수항을 문자로 뭐라고 놔야겠지. 근데 이미 a, b를 써버렸거든. 그래서 여기는 c라고 쓰는 게 적절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놓고 우변을 전개해서 좌변하고 비교해서 풀어야 되죠. 지금 이렇게 푸는 방법을 미정계수법 중에 5글자로 뭐라 그래요? 수치대입법은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 거고 지금 이건 전개하는 거잖아. 전개하면 좌변의 삼수항이랑 우변의 3차항이랑 비교할 거잖아요. 개수 비교법이라고 하죠. 괜찮아. 명칭은 틀릴 수 있지 뭐. 이름 틀렸다고 뭐 이렇게 때려 죽이잖아요. 네, 결론은 우변 전개하시면 됩니다. 자, 우변 빠른 속도로 한번 전개하고 답 좀 내보세요. 답 내는 건 너네가 해야죠. 왜냐면 학교 너네가 가니까요. 난 학교 안 가요. 이 문제까지만 풀고 싶시다 우리. 이 차항 개수가 뭐로 나오디? B 플러스 C 아니에요? 그죠? A가 왜 나오지? A는 좌변에 있는데? 좀 모자라서 그래요. 친구한테 또 뭐질하다 그러냐. 그래서 우변의 2차항 개수는 B 플러스 C니까 그게 7이겠지. 그럼 좌변의 2차항은 7이니까 개수가. 그러면 1차항은요? 1차항이 복잡하네. BC-1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네, 그죠? 그럼 BC-1이 11이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우변은 마이너스 C라고 나와야 되고요. 그렇겠죠? X가 없는 게 걔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좌변의 상수항 A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전개하시면 이리저리 비교하시면 아마 A, B 값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나와요? 푼 사람들 단말해 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나온다. C를 막 A로 두면 왜? C를 A로 두면 안 되지. C를 마이너스 A로 둬야지, 둘 거면. 좋은 아이디어야. 왜 저 말 안 나오나 했어. 얘들아, 잠깐 봐봐요. 여기 좌변의 상수항 얼마였죠? A였죠. 근데 우변의 상수항 얼마죠? 마이너스 C죠. 그럴 거면 여기를 마이너스 A로 둬도 되는 거지. 그러면 모르는 게 하나 줄었잖아. 모르는 게 아까 전에 지금 쌤 처음 썼던 식에서는 A, B, C 3개였잖아. 맞죠? 근데 지금 이렇게 쓰면 A, B 2개로 줄잖아. 그러면 생각해야 될 식도 간단해지죠, 좀. 그죠? 좋은 아이디어야. 굿. 그냥 A로 두는 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A로 둬야지.
그래요, 종쳤습니다. 5분만 10분만 쉽시다.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오시고 10분 뒤에 만나요. 민성이 나와있어.